2022년 6월 7일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종목들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급적 재생 속도를 1.5배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차트를 볼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어 놓은 선 61선이 지금 이제 닿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올라오면, 주가가 올라오면 저는 인버스로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이 선이 241선, 초록색이 121선, 파란색이 61선, 오렌지색이 21선입니다. 모두가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고, 구름대 역시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날 5월 31일 날, 이날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를 매수하면서 하락 반전해서 상승으로의 반전을 기대했던 그 시장의 반응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방송가에서는 이날 이제부터 2800, 코스피는 2800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아주 희망적인 견해들을 밝히는 소위 전문가 분들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날 인버스를 1차 매수를 한 바 있습니다. 뉴스라든가 그 방송을 많이 보다 보면 저희가 많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그 어떤 한쪽으로 자신이 바라는 쪽의 이야기만을 듣게 되고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소위 바이어스라는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뉴스를 참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고 믿고자 하는 거는 차트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만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동의하시지 않으실 분도 많겠지만 제가 차트를 가장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이곳에는 초단타 스캘핑을 하는 마하세븐 전문가님부터 평생 주식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존리 대표님까지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판단하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실제로 운영해서 투입해서 만들어낸 총합의 모습이 바로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가가 현재 바닥 구간이고 상승할 근거를 이야기하자면 아마 1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하락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또 꺼내드는 이유도 10가지 이상 꺼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예상은 하지 않고 대응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인버스를 대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락 추세였고 이곳이 매물대가 밀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 저항권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으로 대응하는 것 뿐입니다. 만에 하나 차트가 시세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돼서
이곳을 뚫어낸다면 저의 뷰는 변경이 되고 좀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저항대를 뚫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강세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 중요한 저항대를 뚫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지지권역을 하향 이탈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냥 약세 시장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가까이서 돌파 시도 타진을 하고 있었는데 뚫지 못하니까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조를 샀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를 매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는 이곳은 저항권이고 이곳은 박스권입니다. 현재 박스권입니다. 주가가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 저점, 최근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저는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을 말할 겁니다.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는 매도 대응,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대응입니다. 개별주로 들어가겠습니다. 퍼스텍입니다. 오늘 그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뉴스로 뜨면서 많은 방산주들이 움직였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방산주라든가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진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의 특징이라면 어떤 테마가 움직일 때 테마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각 테마에서 일부만 상승하고 또 다른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고, 이렇게 그 테마별로 집단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퍼스텍은 지난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돌파라는 개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할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차 상승이 일어났고 눌림 조정 다음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재차 내려가고 요번에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앞으로 갈 수 있을지는 시장이 그다지 체력이 강해 보이지 않아서 이게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약할 때는 이렇게 개별 이슈를 가진 테마들이 급등하곤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것들이 큰 시세를 못 내고 약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체급의 종목들이 개별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주산업입니다. 축산 사료 업종이고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역시 움직였습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한데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장 후반에 밀린 모습입니다. 역시 이 위의 저항대는 고가권에서는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그 레버리지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걸 박스권이라고 할 때 이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아닌 듯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현탄 메탈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방한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중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서현탄 메탈은 좀 후발주자로 움직였는데 매우 강한 시세를 연이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서현탄 메탈 이 종목만 혼자 독야청청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조정이 들어올 때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덜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타점이 잘 안 잡혀서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 조정 들어오면은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쫓아가지 않고 관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입니다. 삼성의 그 로봇 업종의 기업 M&A 이슈가 부각되면서 휴림 로봇이 거의 대장주 성격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 고점권역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종목들은. 나인테크입니다. LG 소재기술원과 공동으로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반도체 소자 개발 중으로 가전 투입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윗꼬리 말고 한 요정도 선에서 1차 매수 들어가 봄직합니다.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부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항상 이 하락 추세인 종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 기준봉의 시가를 깨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재차 반등을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소한 21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단기 매매를 하다가 물리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배열에서는 목표가를 짧게 잡으시고 손절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S에너지입니다. 오늘 그 태양광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컸었는데요. 미국에서 향후 24개월 동안 동남아 4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태양광 개별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동남아 4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는 사실 중국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와 같습니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회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외인 게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들을 좀 끊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늘 좀 의외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S에너지는 오늘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1차 매수 대응해 봄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2차 매수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5,410원, 그 다음에 5,050원, 5,410원, 5,050원, 5,410원, 5,050원 이렇게 대응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고점이 이날 고점이기도 합니다. 저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면 이 정도 선에서 3차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안전해 보입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오늘 장이 별로 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되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딱히 매수 타점을 못 잡겠습니다. 저것 같은 경우에도. 노터스입니다.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유자분들께서 알아서 잘 하시기 바라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쳐다보시지 않는 길을 권하는 종목입니다. 신성ENG입니다. 태양광 관련주고 역시 오늘 그 태양광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연출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신성ENG는 이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는 매수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추세를 넘어서서 이제 그 상승각을 더 급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피크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도가 점점 급해질수록 피날레가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고,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한국에 R&D 센터를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그 관련 로봇 업종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하루가 되었습니다. 좀 길게 보면 이 정도가 보여지는데요.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향후에 바로 뚫을 수 있을 만한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암젠코리아와 심혈관 치료제인 레파타의 국내 공동 판매 계약 체결 소식으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분봉을 보시면 제가 보기엔 이런 자리들 대응에 봄직합니다. 근데 별로 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접근해 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가시면은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추격하시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 공략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매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링스입니다. 윌링스는 그 태양광 패널,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시아 4개 국가에 관세 유예했다는 뉴스로 개별적으로 움직인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매수한 위치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자리들, 여기가 저항으로 되었던 자리를 뚫은 이후에 다시 이 부근에 내려오면 저는 1차 매수를 합니다. 박셀바이오입니다. 여기 그어놓은 선 지금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도 역시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특이할 만한 내용, 차트적으로 특이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아주 야트막하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고점을 뚫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이 241선입니다. 241선을
이렇게 강하게 한번 뚫어주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KG ETS입니다. 이거 쌍용차 관련해서 보시면은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그어놓은 이 선에서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은 지켜지지 않을까 싶고, 요번에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매매했는데요. 실은 여기 쳐놓은 이 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좀 더 정확하게 긋는다면 이 정도 선이 되는데요. 14,7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참 원칙을 안 지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간다면은 이 부근까지는 19,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쌍용차 인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린 BNG입니다. 재생 플라스틱 그 사용 확대안이 국회에 통과했다는,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장중에 강한 급등락을 이어져 보여줬었는데요. 장 마치고 검색해 보니까 그런 뉴스로 움직였더라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갔다가 많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서 매수해서 오늘 매도 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늘 세린 BNG는 아주 강하게 끝까지 시세를 유지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종목마다 같은 업종이라도 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목에 들어가 있어 그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종목마다 차트에서 만들어지는 그림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끼가 있는 종목들, 과거에 급등락이 연출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훨씬 다이내믹합니다. 예를 들면 세린 B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락이 자주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에 반해서 에코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잠잠하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11%에서 4%, 종가는 4%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참한 종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더라?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이것도 플라스틱 EP 그 관련 기업인데 3.6% 올라갔다가 0.73%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참 답답합니다. 여기 뭐 상승하기도 했지만 예전부터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되는데
한 5% 올라가면 아주 그냥 다른 종목 상한가 치듯이 굉장히 무겁게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텐 아주 안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같은 플라스틱 관련 종목을 매매하신다면 이렇게 세림 BNG 같이 급등락이 자주 연출되는 이런 종목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고점 부근들을 뚫어냈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남아 있어서 여기 오늘 터치하고 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정도 조정이 들어왔을 때 1차 매수 해봄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커다란 그 급등락 변동성에도 위험하지 않게 대응하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일단조입니다. 방산주로 오늘 북한 핵실험 가능성으로 역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여기 전고점이 있는데 전고점까지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로 뚫고 돌파하고 상승을 할지 아니면 재차 하락했다가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를 만약에 뚫고 넘어가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작용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할 타점이 바로 이 가격대가 되는 겁니다. 헤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역시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헤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시세가 폭락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데모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데모를 한번 쳐봐야겠네요. 네, 데모 같은 경우에는 연 이틀 갭으로 뛰었다가 0.79였고 오늘은 9%, 9.84%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테마에 엮여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다른 테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1차 매수 들어가 볼직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HLB입니다. 오늘 역시 큰 하락 보여줬는데요. 이거를 지금 4등분선 여기 상승했던 초입 시가에서 여기 양봉이 나왔던 종가를 가지고 4등분선을 했을 때 지금 가운데 중앙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라면은 보통 이 가격대부터 매수를 들어갑니다.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하락했을 때 들어가는 편인데요. 오늘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여기 저가가 4,400원 오늘
이 정도 선에서 원래는 제가 매수를 하는데 오늘 시장이 내일도 별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약세는 유독 우리나라만,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약했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적으로 빠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매수 타점이 왔는데 매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 자리 보이시나요? 이 자리, 그리고 이날 고점 자리, 그렇게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혹시 체결되는 것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